자, 오늘도 준비하다 보니 파월의 얘기를 주로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또 파월 얘기인데요. PC 결과가 나온 직후에 파월의 연설이 있었죠.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열린 행사였습니다. 먼저 PC 결과만 보자면 역시 PPI와 CPI는 좀 다르게 비교적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고, 지금쯤이면 여러분 다 수치는 아시겠죠? 저희 박윤의 특파원 속보도 있으니까 함께 확인해 주시고 정리만 해보겠습니다. 2월 근원 PC는 전년 대비 2.8% 올라서 1월 기록한 2.9를 밑돌았고, 헤드라인 기준으로 보면은 2.5 올라서 전월 기록한 2.4보다는 좀 올라갔지만 그래도 시장 예측치에 부합하는 정도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깜짝 놀랄만한 숫자는 없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고 바로 파월이 등판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만족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래서 뭔가 예상과 부합하는 것이 나온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1월보다 낫지만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긍정적인 수치의 대부분만큼 낮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그 수준에 확실히 더 가깝다라고 총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거의 파월 치면은 복부수로 나온 얘기인데, 인플레가 2%로 내려가는 더 많은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아직 금리 인하를 할 때 아니다. 거의 연준의 공식 멘트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암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날 45분간의 러닝타임 동안 파월의 속내, 그리고 연준이라는 방식, 앞으로의 연준 방향 같은 거를 순간순간의 문장으로 캐치할 만한 것이 꽤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자, 먼저 파월 얘기가 똑같다, 지겹다, 새로울 게 없다, 저희만 느끼는 거 아닙니다. 이 질문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존중을 다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지난 6개월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꾸준하고 안정적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내내 그리고 올해에도 우리가 진전을 이루고 일관되게 말해왔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우리는 좋은 데이터 나왔을 때 과잉 반응하지 않았고, 이게 좋다는 얘기 많이 있었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2달간의 데이터에도 우리는 과잉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위험이 양면적이니까요. 만약 너무 이르게 금리를 낮춘다면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서 우리가 다시 개입을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도 위험이 있다. 왜? 불필요하게 경제에 해를 미칠 수 있고 노동시장에 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문자가 묻습니다. 만약에 기준금리 25bp 내리고 데이터가 이후에 변해서 마음을 바꿔야 한다면 그건 끔찍한 일일까요? 파월은 그렇진 않다고 말합니다. 경제는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고, 만약 그렇게 벌어진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3년 경제가 좋았던 이유는 공급 측면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22년에는 굉장히 나빴고 어쩌면 너무 나빠서 회복이 영원히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파월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3년에는 깜짝 회복을 했고, 그거는 공급 측면의 회복이었고, 그래서 잠재 출력이 증가하면 성장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23년에 경제가 매우 좋았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파월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1월에 높은 인플레를 받고 2월에는 조금 그보다는 덜 높은 인플레를 받다. 그러면 이게 계속 울퉁불퉁할 것이냐, 펌피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이냐? 그래서 인플레 진전이 2개월 이상 계속 늦어질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우리는 그냥 시간이 우리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의 입장은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파월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보태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에는 금리가 어디에 이렇게 정착할지 모르지만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매우 낮은 수준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기 금리는 지금보다는 물론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데이터가 그 답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 노동을 부쩍 얘기하던데,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그 리사 쿡 발언과 일맥살통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이중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건 바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다. 근데 그중 하나가 물가였죠. 물가가 목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다른 하나가 그렇지 않을 때 당연히 멀리 떨어진 목표에 먼저 더 집중을 한다. 그래서 인플레가 매우 높았을 때는 이걸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 이제는 물가에 상당한 진전을 보았고 그래서 더 균형을 이루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물가를 2%로 내리는 것에 매우 집중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노동시장에 예상치 못한 약점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신중하게 살펴볼 것이고 정치적 대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해석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가랑 노동이 똑같은 밸류로 중요한데, 과거에는 물가가 너무 심각해서 일단 이거부터 잡은 거고, 지금은 이제 둘 다 밸런스가 잡혀있기 때문에 특별히 물가에 대한 비중이 더 높지 않다. 노동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 질문 나왔습니다. 별로 가능성 없다. 그걸 전망하는 분석가에게 동의하지 않는다. 성장이 강하다 지금 미국은.
경제가 좋은 상태에 있고 경제가 침체에 있거나 그 주변부 경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짓궂은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그 연준이 만약에 정치화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파월이 굉장히 노련한 게 질문을 다 피해갑니다. 그래서 연준은 매우 중요한 미국 기관이고 특히 정치적으로 분열될 것을 초월하는 그런 장소가 돼야 한다. 근데 계속 이렇게 질문자가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더 정치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건 연준이 아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다행스러운 건 우리가 연준이라는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질문자가 그건 답변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재정과 관련된 질문도 연장성산에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정과 관련된 우려가 많이 나오는데 파월 의장께서 별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금의 재정 경로가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연준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대답해야 하느냐 파월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존재다. 그것은 이중책무, 우회가 부여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고 우리는 재정 당국이 그들의 일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재정적인 이유로 금리를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이유가 통화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니까 아시는 분들은 고려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짓궂은 질문이 나오는데요. 시장에서 6월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하는데 과거에 어떤 옛날의 학파 중에 하나는 연준이 하는 일을 좀 신비롭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걸 주장하는 학파가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연준이 25bp를 인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이것도 짓궂은 질문이었는데 파월이 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좋지 않을 것이다. 그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는 신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안정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래도 또 이제 사회자가 한 번만 시뮬레이션을 정말 해달라 사정을 하지만 파월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관련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파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은행 시스템이 상당히 좋은 상태에 있다. 1년쯤 전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SVB 사태가 있었죠. 그런 사태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고 은행은 대출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상업용 부동산 손실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다만 그것은 주로 작은 은행에 관련되어 있으며 분명하게 말하지만 매우 큰 은행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우리 근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손실이 확정이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떤 그들에게 손실을 반영할 수 있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연준이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소수 의견은 있지만 항상 나는 협력하면서 얘기하고 있다. 이런 거 강조합니다. 파월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투자자로서 오래 활동을 한 거 여러분들 아실 것이다. 하지만 투자할 때 만약에 그 투자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하면 그 투자는 최악의 투자처다. 그래서 난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다른 연준 위원과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듣고 특히 12개의 지역 연은은 각각의 다양성을 가지고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토론을 통해서 잘 융화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월 연준장의 진짜 속내 이런 얘기 이런 건 처음 들어본 얘기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연준의 금리 결정이 아니다. 연준은 그냥 비즈니스 사이클을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으로 가게 하는 그런 조직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기술의 진화, 미국의 어떤 기술 발전 이런 걸 통해서 생산 능력을 키워서 미국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과 경제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통화정책보다 훨씬 중요하고 그러나 이것은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파월 발언 심도 있게 정리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오늘 영상에도 또 안 좋은 댓글이 달릴까요? 걱정이 좀 됩니다. 오늘 프렌비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월급의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